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두 분께서는 말씀해주신 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그 대통령 뭐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또 약간 발의가 됐고, 그럼 나아가서 지금 야권에서는 헌법재판소 공백 방지법, 그리고 그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이것도 지금 논의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사실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지 조금 궁금해졌는데, 이 부분도 약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임기 연장법과 이제 공백 방지법, 이거는 이제 맥이 이제 똑같은 것이죠. 그다음에 또 그 권한 대행이 그 헌법재판관들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핵심적인 사항인데, 지금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일단은 밀어붙여서 위헌 판결 나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만 시키면 그만이다,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이런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는 법안을 지금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위헌 것이죠. 소지가 있다고 인지를 하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헌에 대한 정당성을 어기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어가지고요. 아니, 이미 이미 그 유사한 그 어떤 법이, 예를 들어서 이제 2012년도에 민주당이 당시에 이제 이춘석 의원이 똑같이 헌법재판소 임기 연장을 하는 그런 어떤 법안을 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국회 입법조사에 처해서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이제 뭐 판단을 내리는 어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헌법에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이라는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규정을 이제 깨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제가 일단 헌법재판 임기가 끝난 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지 되는데, 임명하지도 않고 그냥 임기를 이제 연장할 수 있다는 이 법 자체는 명백히 위헌이죠. 위헌이고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실행도 못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 만약에 이제 4월 18일 날 문영배 지금 대행이,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겠나는 생각도 들지만, 만약에 본인이 헌법재판소장 대행으로서 지금 이제 선고 기일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로 되면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 심판에서 탄핵 기각 혹은 각하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것을 결정을 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이렇게 달아나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결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태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지금 민주당이 또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 소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방지법도 지금 현재 지금 발의가 된 어떤 그런 상태인데, 네. 이것도 역시 또 굉장히 또 논란의 소지가 이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방지법에 의거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헌법재판소가 과연 이제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장기간 이런 어떤 국가의 어떤 혼란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헌법학회에서 제가 이제 10시에 이제 국회 세미나를 통해서, 그때도 이제 많은 헌법 교수들이 참석을 했는데, 헌법학회에서도 장기간 국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판관에 대해서 권한 대행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항들을 저는 민주당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헌 소지가 다분한 이런 법안도 지금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한데도 지금 외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좀 한 말이, 저는 좀 찾아봤는데, 지금의 혼란은 모두 한덕수 총리와 최상무 부총리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까지도 언급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태를 초래한 거는 민주당이 국회목 재판관들을 4달 동안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애초 문제이기 그거서부터 때문에 시작됐다 보시는 거죠. 이 원죄는 민주당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6인 체제에서 그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굳이 우리가 왜 그 여당에 협조를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통위원들도 추천 안 하고 그 헌법재판관들도 추천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아예 국정 마비시키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한덕수, 그 최상목 두 사람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한 명 안 했다라고 해서 이 사태의 모든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은혁 예. 재판관에게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임명하면 안 되냐는 그 댓글들도 예. 굉장히 많았어요. 국민분들에게. 마은혁 재판관이 누가 봐도 인용표를 던져줄, 정말 묻지마 인용표를 던져줄 확정패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제가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인민노련 출신이거든요. 근데 인민노련 강령을 보시면 그 뭐랄까요, 반미주의, 사회주의,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천명하고 활동하는 그런 반국가 단체예요. 그러니까 인민노련 출신이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뭐 판사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청문회에서 실제 그 민노당 판결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노당에서 그 로텐더홀을 불법으로 점거를 해서 기소가 됐는데 야, 왜 민주당은 기소 안 하고 우리만 기소해? 이런 억지를 부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그래야 니들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이 공소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항소심에서 그 파기환송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망신을 당한 거죠. 그리고 저 지성호 전 의원 있잖아요. 탈북자 출신 의원. 지성호 의원이 어떤 정치자금법으로 어떤 그 기소가 됐을 때 검찰이 500만 원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이 그 4배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을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보복성 거의 선고에 가깝다라는 거죠. 근데 그 좌파들이 탈북자 싫어하는 거 아시죠? 탈북자가 그렇죠. 북한에 대한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서야 통상 검찰 구형보다 이렇게 더 파격적인 선고를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2009년에는 그 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노회찬 그 전 당시 그 대표 후원 모임 가서 후원금까지 냈어요, 판사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좌편향 그 반국가 단체 출신의 좀 부적절한 세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뭐 동기였던 사람이 오늘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인용표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모든 판과 분위기를 다 바꾸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모두가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야당이 2명 하는 거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좀 적당히 말이 되는 사람을 데려와야지.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이런 사람을 추천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 당연히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추천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마은혁 재판관이 없어도 심지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해도 심리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가능하죠. 이것도 민주당 때문에 자기 업보예요. 업보. 민주당이 그 6인 체제를 억지로 목리를 부리니까 이진석 방통위원장이 가처분을 걸었거든요. 네. 6인 체제로도 심리 가능하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그 가처분 결과가 나와서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 실제 6인 체제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헌법재판소 사무총장 직접 나와서 앞으로의 모든 사건들에게 다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없어져도 가능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민주당만 손해죠. 이 6명 지금 그러면 표 나눠보면 사실 정정미랑 정계선 재판관 정도 말고는 확실한 인용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은 윤 대통령의 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민주당이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도 외통수에 걸린 걸 아니까 알면서도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고, 지금 민주당이 임기 연장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한대행이 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이렇게 또 막아놓는 법을 만들었고, 또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그 대법원장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하겠다는 이런 법도 지금 발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이성을 잃은 상태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은 윤 대통령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전 이런 발악이 얼마나 갈지 좀 지켜보는 것도 저희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 대변인 마은혁 재판관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문제점도 이야기했지만,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유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일단 첫 번째는 법적으로 9인 체제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일단은 심리가 이제 법적으로 7인 이상만 하면은 다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8인 체제로 한 것이죠. 지금 현재 8인 체제로 하고 있는데 막 9인 체제로 막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법에서 의무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거의 다 끝나고 선고 날짜만 앞둔 상황에서 막 이렇게 특정인을, 그것도 누가 보더라도 성향이 분명한 특정인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거야말로 불법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또 두 번째 또 이유는 또 뭐냐면은,
이미 이제 기판력이라 해서 이미 판결이 한번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우은식 의장이 통해서 이 마은혁 임명 어떤 지휘 확인 소송에서 이 사항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미 판결이 났으면 그때 각하 결정이 나왔으면 그걸 기판력이라고 이미 재판에서 한번 그렇게 결정을 난 사항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법치주의 기본을 지금 이제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났는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또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법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임명권은 철저하게 이게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 권한입니다. 즉 그렇죠. 중앙선관위는 국회에서 3인 추천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추천한 사람들이 선관위원이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국회에서 추천한 몫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속적으로 국회의 어떤 추천 몫이 자동적으로 선관위처럼 임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국회에서 이렇게 임명하라고 강제적으로 막 법을 만들고 밀어붙이는 거야말로 상권 분립의 정면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마은혁을 임명을 해서는 오히려 절대 안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